아영 그리움으로 새를 깎다. 나무 냄새가 흐르는 마당. 평화로운 조선의 한 작은 마을,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한켠에는 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소나무의 진한 향기, 참나무의 무게감 있는 내음, 그리고 대패질로 떨어진 얇은 나무 껍질들이 바람에 날리며 만들어내는 고요한 선율까지. 그곳에 사는 어린 소녀 아영은 그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 다른 아이들이 꽃향기나 밤 냄새를 좋아할 때 아영은 언제나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나는 나무 향기를 그리워했다. 아영의 아버지는 이 마을의 유명한 목수 준호 씨였다. 그의 손은 마법 같았다. 투박한 나무 덩어리를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는 재주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솜씨를 보며 저런 손길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며 감탄했다. 문짝 하나, 상 하나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특히 그가 만드는 작은 동물 조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영은 어린 손으로 흙장난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끌에 망치를 대는 똑똑 소리가 들리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가곤 했다. 마당 한켠에 쌓인 흙더미는 잠시 잊혀졌고 작은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나무 부스러기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와도 옷에 톱밥이 묻어도 개의치 않았다. 아빠, 오늘은 어떤 새를 만들어요? 아영이 조그만 머리를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며 물으면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글쎄다, 오늘은 아영이처럼 예쁜 작은 새를 만들어 볼까?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나무를 골라 작은 새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영이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거친 나무가 점차 매끄럽고 부드러운 곡선을 갖추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나무는 생명을 얻었다. 새의 눈을 깎을 때는 아영이의 맑은 눈을 한참 들여다보며 웃었고 날개의 결을 살릴 때는 아영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지듯 세심하게 작업했다. 때로는 작은 깃털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새겨 넣어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은 새를 완성해내곤 했다. 아영아, 새는 왜 날 수 있는지 아니? 몰라요, 아빠. 새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기 때문이란다. 우리도 가끔은 새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져야 해. 그렇게 아영에게 나무는 단순한 땔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친구였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만든 작은 조각품들을 보며 아영은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꿈꾸었다.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 그러나 평화는 영원할 것 같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저 멀리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처음에는 아득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전쟁이 점점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다. 밤하늘에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땅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의 장정들이 하나둘씩 전쟁터로 떠났다. 대장간의 철수 아저씨, 방앗간의 영수 아저씨, 그리고 아영이가 좋아하던 옆집의 민수 오빠까지.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적막해졌다. 준호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라에서 부르는 소리에 그도 응답해야 했다. 아영은 전쟁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굳어진 얼굴과 어머니 서윤 씨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밤마다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상의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점점 깊어져 갔다. 서윤아,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위험한데 어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나. 그래도 아영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바로 그 아영이를 위해서라도 가야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 아영이도 안전한 거 아니겠나. 준호 씨가 떠나기로 한 날 아영은 하염없이 울었다. 아버지가 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단지 이별의 아픔만이 어린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그런 아영이를 꼭 끌어안고는 자신의 품에 있던 미완성된 작은 나무새를 꺼내 아영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나무새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몸통과 머리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날개는 아직 거칠었고 꼬리 부분은 대충 깎인 상태였다. 무엇보다 눈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 보였다. 아영아, 아빠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렴. 이 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 새를 보며 아빠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아영이가 할 수 있다면 이 새를 완성해다오. 아빠의 마음을 이어서 말이야. 아영은 차가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새는 아직 날개도
눈도 완성되지 않은 엉성한 모습이었지만 아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아영이의 작은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아내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본 후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그 뒷모습은 아영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남았다. 전쟁의 그림자, 숲속의 고아.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의 그림자는 마을의 평온마저 앗아갔다. 멀리서 들리던 폭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마을 근처까지 들이닥쳤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들이 집들을 부수고 논밭을 핥히었다. 주민들은 급히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길에 올랐다. 아영이는 어머니 서윤 씨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틈에 섞여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아이들의 보챈과 어른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아영이는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앞에서 터진 폭탄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순간 아영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엄마, 엄마. 아영이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수많은 사람의 외침과 비명소리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했고 아무도 길 잃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차가운 공포가 아영이의 작은 심장을 옥죄어왔다. 홀로 남겨진 아영이는 품에 꼭 안은 나무새를 쥐고 사람들과 반대 방향인 숲으로 도망쳤다. 밤이 되자 숲은 더욱 어둡고 무서웠다.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찢었고 늑대 같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마저 괴물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렸지만 아영이는 주저앉아 울지만은 않았다. 아빠가 그랬지 이 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아영이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나무새를 꼭 쥐었다. 마치 나무새에게서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아영이는 새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작은 오두막을 찾아다녔다. 며칠을 헤매며 산딸기와 도토리로 배를 채우고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영이는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린 채로 말이다. 그때 작은 오두막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다. 할머니의 이름은 미자였다. 미자 할머니는 쓰러진 아영이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이 험한 세상에 어린 것이 혼자서 이런 곳까지. 따뜻한 품 속의 안식. 할머니는 아영이를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영이를 업어서 오두막으로 데려가 끓여놓은 따뜻한 죽을 먹여주었다.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아영이에게 덮어주고 밤새 아영이 곁에 앉아 열을 식혀주었다. 할머니의 오두막은 작고 초라했지만 아영이에게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 조그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이 있었다. 아영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감, 혼자 남겨진 외로움까지. 아영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영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제 괜찮다, 아가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희망을 깎는 작은 손. 다음 날 아침, 아영이는 할머니가 내어준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다. 조보리로 끓인 검은 죽이었지만 이처럼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미자 할머니는 아영이의 손에 쥐어진 나무새를 보고는 말했다. 참 아름다운 새구나. 누가 만들었니? 내 아버지께서 만드셨구나. 그렇지?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목수였던 이야기, 전쟁 때문에 떠났던 이야기, 어머니와 헤어진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아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 새를 완성해 보자꾸나. 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서. 할머니는 아영이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참나무와 소나무의 차이, 나뭇결을 읽는 법, 끌과 칼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까지. 아영이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때처럼 즐겁게 나무를 깎았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위험했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아래 점점 솜씨가 늘었다. 아영이는 아버지에게 받은 미완성 나무새를 보며 매일 조금씩 깎고 다듬었다. 거친 날개를 부드럽게 다듬고 꼬리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새겨 넣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눈을 만드는 일이었다.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무를 깎는 시간은 아영이에게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끓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아영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것은 단순히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영이가 아버지와 다시 만날 희망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사랑과 인내의 조각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아영이는 할머니와 함께 산속 오두막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나무새는 점점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갔다. 아영이는 이제 능숙하게 나무를 다루는 작은 장인이 되었다. 할머니는 아영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아영이는 미자 할머니를 위해 작은 동물 조각들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토끼, 다람쥐, 고양이, 작은 꽃들까지. 귀엽고 정교한 조각품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할머니의 허전했던 오두막은 아영이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따뜻한 집이 되었다. 아영아, 내 솜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미자 할머니는 아영이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할머니는 아영이가 만든 조각품들을 이따금 마을로 나가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쟁의 상처로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아영이가 정성을 담아 만든 조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아영이의 작품에서 희망과 위로를 발견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아영이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심어주었다. 작은 새 조각을 보며 죽은 가족을 떠올리고 눈물 짓는 사람, 토끼 조각을 보며 잃어버린 평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다니. 아영이의 나무새는 드디어 완성되었다. 섬세한 깃털, 살아있는 듯한 눈,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날개까지. 그것은 이제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깎는 조각품에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아영이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아름다운 새가 희망을 가져다 준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희망이 꽃피는 곳. 전쟁은 끝났지만 아영이는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먼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소식도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영이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나무새와 미자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아영이는 훌륭한 조각가로 성장했다. 이제 아영이의 작품은 조선 팔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영이의 작품을 보며 위로받고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았다. 아영이의 작은 손에서 탄생한 나무 조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했다. 미자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지만 아영이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다. 아영이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할머니 또한 아영이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둘이 함께하는 작은 오두막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다. 어느 봄날 아영이는 완성된 나무새를 들고 작은 언덕에 올라갔다. 새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아영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새를 완성했어요. 아빠가 시작하신 새를 제가 완성했어요. 이제 이 새가 하늘을 날면서 아빠에게 안부를 전해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아영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다. 아영이는 더 이상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예술로 세상을 치유하는 어엿한 장인이자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다. 그리움으로 시작된 작은 나무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고 아영이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 상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슬픔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